자원봉사자의 모집 그리고 선발, 면접 이런 것에 관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모집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다수 모집이 있어. 다수 모집은 뭐냐면 일반적인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같은 거야. 내가 특별히 뭔가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 그게 바로 다수 모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을 때 대다수의 자기가 뭐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죠, 그지?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서 단순한 일에 배치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봉사라든지 통역봉사 뭐 이런 건 내가 뭐 의료인이 아니고 내가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뭐 무슨 큰 국가적 행사의 교통 통제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다수 모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 모집이에요. 어떤 봉사활동,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이 있는 목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영입할 때 그 목적이 있는 목표를, 그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도 또 그것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표적 모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심리적 특성을 가진 자원봉사를 모집할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다 물론 의료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가 뭐 의사나 간호사들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어. 왜냐하면 거기 뭐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 또 총무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특징적으로 보면 의료인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죠, 그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이 표적 모집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도 실제로는 계명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교육하는 동안에 거기에 필요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오랫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 모집은 표적 모집 대상자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표적 모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심원 모집이에요. 동심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동심원 잘 모르죠.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어서 그런데, 동심원이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어릴 때 혹은 지금도 연못 같은데 돌 던지면 어때요? 돌을 탁 던지면 물결이 생기지. 근데 안에는 작은 물결인데 그 물결이 점차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물결이 커지죠, 그지? 그걸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작은 계기에 의해서 점점 그것이 퍼져나가서 확산되는 것, 이게 바로 동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걸 확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가 자원봉사 하고 있으면 자원봉사 하는데 따라가기 쉬운 것처럼
자원봉사를 하게 되죠. 그지? 그게 바로 동심원 모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의 호의적인 성향을 띠므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가 있어.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호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죠. 그지? 그 다음 동심원 집단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의 친구나 친척, 직원, 후원자, 지역 주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타겟으로 하거나 누구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로든 자원봉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점점 더 동심원이 생기면서 점점 더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원봉사자가 모집되는 것을 동심원 모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연계성 모집이에요. 자아정체감이나 연계성이 강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진 체계에서 모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뭐 학교 안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모집, 회사 안에서, 또 뭐 교회 안에서, 또 사찰 안에서, 군사기지 등등 같은 정체감이나 연계성이 강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 안에서 모집하는 방법인 거예요. 실제로 자원봉사 역사를 보면은 많은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가 시작되었죠. 그지? 그래서 연계성 모집 캠페인을 하게 되면 참여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비슷한 정체감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정체감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치에 대한 생각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그룹의 구성원을 교육시키고 항상 지지 집단의 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그죠? 그것을 바로 연계성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면 더 서로 간에 자원봉사자들 간에 더 이렇게 밀도가 있는 친밀감을 서로 가지게 되죠. 자,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 전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모집 대상을 결정해야 돼. 표적 집단일 것인지, 어떤 표적 집단일 것인지. 자, 이번에 집짓기 봉사 가기로 했어. 그럼 표적 집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표적 집단으로 해야 되겠죠. 그지? 뭐 건축가, 토목과, 아니면 군대 갔다 온 장정 남자, 아니면 뭐 디자인 등등. 또 그다음에 그걸 잘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그 뭐 미술과 혹은 행정과 뭐 등등. 또 그리고 일반 노무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등등 표적 집단이 있겠죠. 그지? 아니면 그 고아원이나 이런 데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그럼 표적 집단을 어떻게 했어요? 대체적으로 뭐 거기에 맞는 유아교육이나 아니면 사범대학이나 등등 또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것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표적 집단이 되겠죠. 그치? 그럼 표적 집단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의 모집을 인원을 모집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 프로젝트의 크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모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집 기간이 필요해. 이 자원봉사 활동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전에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이 자원봉사가 개시되는 시기보다 더 이전에 끝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집 기관과 모집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홍보 수단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적 집단에 따라서 홍보 수단이 달라지죠. 그지? 실제로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많은 그 자원봉사단 모집한다는 그 붙이죠.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도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지 홍보 매체에 대한 특성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로는 홍보 메시지 결정이야. 이 홍보를 할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집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모집 대상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되는 자원봉사의 어떤 성격에 맞는 모집 대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업무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업무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우리 학교는 여름 겨울 동남아 국가에 가난한 나라에 초등학교에 봉사활동을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주에 올려놓은 계명대학교 봉사활동 보면 그랬죠, 그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모집 대상이 우리 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그걸 뭘 해야 되는지 업무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그 업무 계획서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잖아. 그림 그리는 사람,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사람, 놀이터를 놀 수 있는 장정들, 뭐 등등 거기 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집을 하죠. 그래서 그걸 홍보 메시지로 결정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집 활동을 수행하는데 비용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해야 돼.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무급이지만 실제로 자원봉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나, 비용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여러 번 연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 이미지나 프로그램 가치가 직원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야. 왜? 직원들은 전문가죠, 그지? 그래서 그 적절한 업무 분담을 함으로 해서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홍보 5단계는 평가예요. 5단계는 평가인데 모집 대상이나 모집 장소가 적합했는지, 왜냐하면 이제 모집 전략을 짜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자원봉사자에게 동기부여가 적절했는지, 또 그 동기부여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등등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원봉사 모집을 위한 홍보 전략에서 이미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 모집 전에 준비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기관 내에서 직원들에게 자원봉사의 이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유급 직원이죠. 이게 말하자면 자기 직장이야. 자원봉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직원들, 관리자들이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원봉사자가 오기 전에 유급 직원, 정말해서 전문가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을 보면, 첫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대중매체, 요새 광고 많이 하죠, 그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 중심 모집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후원회를 조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나 타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이에요. 지방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 대학 부설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단 등을 통해서
평소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봉사자들을 받아두었다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타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별로 후원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는 후원회가 있어요. 그 후원회는 뭐 와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부금을 내는 사람 혹은 많이 후원을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재정이나 모금, 금전적 재정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그지? 그런데 그 재정적 후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면 실제로 발로 뛰고 신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이 후원의 조직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또 후원도 하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기관은 실제로 완벽한 복지국가가 되기 힘드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이나 후원의 조직이 많이 있어야만 거기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후원의 조직을 서두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유의점이 있어요. 첫째, 자원봉사자 요구에 부응하는 거야.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를 개발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자원봉사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야 되죠. 하고 싶다는 건 뭐야? 욕구잖아. 욕구가 계속 충족되어야만이 그게 지속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계속 많으면 계속 욕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계속 내가 하기 싫은 일만 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 동기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업무를 개발해야 돼. 물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이 업무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부적인 일이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면 집 지을 줄 아는 사람만 필요한가? 그거 아니죠. 설계할 줄 아는 사람, 디자인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게 안에 어떤 설계를 어떤 평면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심지어 어떻게 아름답게 그 벽지를 바를지, 아니면 무거운 걸 옮기는 사람, 아니면 지붕을 하는 사람, 방수를 하는 사람, 정말 많은 세부적인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자가 자기가 못하는 일을 계속 맡게 된다면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봉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이 봉사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뽑았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업무가 여기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봉사자도 힘들고 봉사 대상자도 힘들고 기관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에 어떤 사람을 모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 지원자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잘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서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야만 다음에 업무에 배치할 때 원활하게 배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치를 해도 일의 효용이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